안녕하세요, 리턴TV의 기환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바퀴가 굴러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스케이트마다 바퀴가 이렇게 4개씩 달려있는데 이 바퀴 4개가 전부 다 똑같이 돌아가지는 않죠. 전부 다 잘 돌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 중에서 꼭 안 돌아가는 친구가 있어요. 보시면 동시에 굴리면 먼저 멈추는 친구가 있죠. 다시요. 혼자 계속 굴러가는 친구 있죠. 이런 식으로 바퀴 굴러가는 속도가 틀리게 돼요. 이게 큰 문제는 없는데 약간 신경을 거슬리는 것도 있기는 하고요. 만약에 저 안 굴러가는 한 가지 바퀴만큼 다른 바퀴도 전부 다 안 굴러가게 되면은 내가 인라인을 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체력 소모가 많이 돼서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바퀴가 굴러가지 않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이유를 좀 추려보면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오늘은 5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베어링, 스케이트에 들어있는 베어링의 변형입니다. 자, 이 스케이트 보시면, 이 베어링에 보시면, 여기, 캡이라는 옆부분이 있어요. 옆부분이 있는데, 이 베어링을 교체하거나 세척하려고 하시면서 이 베어링을 뺄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때는 이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빼시는데, 그때 잘못 빼시는 경우가 있어요. 방법을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바퀴에 베어링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반대편에서 베어링을 집어넣어서 반대쪽에 있는 베어링을 밀어내서 빼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밀어내서 이렇게 밀어내면 빠지는 건 좀 잘 빠져요. 대신에 여기 육각 렌치 끝부분에 이 베어링이 찌그러집니다. 이 옆부분이 눌려서 찌그러지는데 이게 찌그러지면 이 안에 있는 볼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이 안에 베어링이 들어있는데 이 베어링이 움직임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고장이 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경우에는 베어링을 교체해 주시는 게 답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처음에 스케이트를 사시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 베어링 안에 구리스가 채워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스케이트 베어링에. 그 베어링에 구리스가 들어있는 이유는 이 베어링의 마모를 좀 줄이면서 소모품이니까 베어링을 좀 오래 쓰게 하려고, 그리고 구리스가 마찰열을 줄여주니까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베어링에 거의 대부분 넣는데 베어링이 구리스 때문에 안 돌아간다?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처음에는 다 그래요. 구리스가 들어가 있는 거는 그냥 탈 수밖에 없습니다. 타다 보면은 구리스가 좀 부드러워지면서 바퀴가 다시 잘 굴러가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인 구리스는 구리스 때문이라면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냥 타시면 된다는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베어링이 아니라 이 바퀴의 변형입니다. 여기 휠 중간에 보면은 이 구조물 보이시나요? 이게 아주 튼튼한데 가끔씩 강한 충격을 받거나 오래 타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깨져갖고 바꾼 경우가 몇 번 있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이게 깨진 상태라면은 그냥 교체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휠이 깨졌기 때문에 휠이 변형이 돼서 휠이 프레임에 붙거나 마찰이 생겨서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이유고요. 네 번째는 바퀴를 분해해 보셔야 돼요. 바퀴를 분해했을 때 여기 베어링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이 옆에 베어링 쪽에 모래나 머리카락 같은 게 많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밖에서 잘 안 타시는 분들이라도 베어링에 머리카락이 많이 감겨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때는 베어링을 제거해서 그냥 간단하게 휴지나 그런 걸로 닦아내거나 씻어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다시 소리가 나거나 할 때도 소리가 안 날 거고 속도가 안 나는 것도 조금 괜찮아지기는 할 거예요. 근데 베어링을 전부 분해해서 세척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별로 추천을 안 드리고요. 내가 뭐 선생님이거나 아니면은 선수거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는 베어링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하기에는 되게 부담스럽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10년을 넘게 탔지만 베어링을 세척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몇 번 없었고 대부분 베어링 싼 걸로 해서 저는 그냥 바로바로 교체를 해줍니다. 베어링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요. 자, 그래서 주기적으로 베어링을 닦아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스페이서의 문제인데요. 스페이서라는 거는 여기 제가 지금 분해를 안 해서 이 바퀴를 분해하기가 귀찮아서 그림으로 대체해서 보여드릴게요. 스페이서는 베어링하고 베어링 사이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하는 일은 베어링과 베어링 사이의 유격을 조절해요. 간격을 조절해서 이 프레임에 맞는 간격이 맞는 유격이 맞는 스페이서를 사용하셔야지 바퀴가 잘 굴러가고요. 만약에 다른 분한테 받은 거, 다른 모델에서 빼서 쓰는 거,
내가 이걸 잃어버려서 다른 거를 쓴다. 그때 유격이 맞지 않는 스페이서를 쓰면 안 쓰는 것만 못합니다. 스페이서가 짧으면 베어링과 베어링 사이에 간격이 작아지기 때문에 프레임에 엑슬, 스케이트 바퀴, 휠을 꽉 조아주게 되면 베어링이 안으로 모여요. 조인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바퀴랑 프레임 사이에 마찰이 생깁니다. 프레임하고 바퀴 사이에 틈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게 되고요. 반대로 스페이서가 더 긴 거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베어링과 베어링이 멀어지겠죠? 그러면은 프레임과 바퀴 이 사이에 공간이 생겨요.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흔들리고 소리가 나겠죠. 이거는 바퀴의 수명이나 휠의 바퀴의 수명이나 프레임의 수명도 깎아먹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이제 갑자기 부러지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바퀴가 흔들리는 상태는 조금 조정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속도가 안 나는 이유 5가지를 알아봤고요. 간단하게 지금 알려드린 5가지 이유로도 안 되신다면 그때는 조금 더 알아보시던가 아예 바퀴를 바꾸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치지 않으시고 건강하게 인라인 스케이트 즐기시면서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